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도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선거룰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조폭들의 위협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관련된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신입생 분기 잡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강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통합의학센터가 충주 수안보에 들어섭니다. 한방과 양방의 대체의학까지 접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내년 4.15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늘까지는 선거구를 확정졌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 룰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충북판도 역시 예측 불허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룰은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처럼 300명으로 묶고 지역구에서 28석을 줄여 비례대표 28석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총 인구수를 총 선거구로 나누는 기계적인 계산법을 적용하면 충북은 지역구가 8석에서 7석으로 1석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배분이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뀔 경우까지 감안하면 충북을 대표하는 총 의석수는 줄 수도, 늘 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오리무중 선거구에도 불구하고 자천, 타천, 총선 후보군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바른미래당 김수민 두 비례대표 의원이 무대를 중앙에서 청주로 옮겼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중앙에서 몸집을 불린 도전자들이 현역 사선과의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줄을 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로 복귀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막후에서 어떤 대진표를 그려낼지도 관심사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는 안개 속이지만 금배지를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리입니다. 한방과 양방 진료에다 대체의학까지 접목된 통합의학센터가 충주 수안보에 들어섭니다. 영남권의 대구와 호남권의 전남 장흥에 이어 중부권의 세 번째로 세워지는 건데요. 과연 침체된 지역 관광과 낙후된 의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구장과 인공 암벽장으로 쓰이던 장소. 이곳 27만 제곱미터에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비롯한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섭니다. 진료용 30개 등 모두 140개의 병상과 통합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춰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전국적으로 대구의 영남권이, 전남 장흥의 호남권이 앞서 설립돼 운영 중이고 이번 수안보에 들어서는 중부권이 세 번째입니다. 뛰어난 주변 자연 환경과 수안보 온천수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유명 온천 휴양지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법 도입과 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이 얼마큼 좋아질 수 있는가, 또 당뇨 환자들이 얼마큼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를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병원 모델이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70억 원 등 모두 28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됩니다. 오랜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온천이라는 특성과 또 힐링을 할 수 있고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것이 결합이 되면은 건강 치료를 위한 관광, 또 힐링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충주 수안보가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이 접목된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의 전초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사업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업별 중요도와 반영 가능성을 분석해 국비 확보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하고 청주 미호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공직자의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이 새로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와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잉 의전 요구도 금지됐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개원 28주년을 맞아 시의원들이 모은 장학금 500만 원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개원 28주년 기념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대학 신입생 군기 잡기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이번엔 충북도 내 한 대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체육대회 연습을 강요하고 MT와 졸업생 선물 등을 명목으로 강제로 돈을 걷어갔다는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반긴 건 한 통의 지시 문자였습니다. 선배들에게 인사를 할 때 오로지 문자로 서너 줄에 걸쳐 중복되지 않게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대학 체육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시작된 응원단 연습에서는 행동을 제재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씩 선배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밤 10시가 넘도록 남겨 나머지 연습을 시켰고 아르바이트와 건강 문제 등으로 빠지려고 해도 증빙 자료를 보내라는 등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잇따랐습니다. 일부러 그냥 가서 목소리 작은 건 알겠는데 크게 소리 내달라. 부담도 주고요. 동작 같은 것도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하고. 총 학생회비와 별도로 걷는 학과 학생회비는 MTB 19만 원, 졸업생 선물 10만 원 등 40만 원이나 돼 거부 의사를 밝혀도 내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색출했습니다.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과 특성상 이 같은 행위는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했었다. 추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추억이 될 뿐이 지금 저희는 아니잖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걸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일부 강압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교수진과 학생회 차원의 사과문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해결 방안을 다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후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은 학과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차려와 폭행, 음주 강요, 강압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내 갑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경찰에서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퇴근 시간 청주 도심에서 조폭들의 대범한 위협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성매매 알선이라는 또 다른 범행에서 불거진 다툼이었는데요.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갓 20대가 된 이들의 행동에 지금 여럿이 떨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흰 승용차 앞뒤를 가로막은 두 차량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내립니다.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다가가자 다급한 운전자가 앞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몇 차례 고의 충격으로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추격은 또 이어졌습니다. 야구 방망이까지 등장한 영화 같은 장면은 퇴근 시각 청주 번화가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복사해서 많이 나타났다 하시나? 그리고 여기도 더 많이 찾아오고 형사들이.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갓 20대가 된 성매매 업주와 조폭 등 모두 4명. 500만 원을 주고 제작 의뢰한 성매매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작자를 찾아 환불을 협박한 것입니다. 제작자는 자신 역시 범죄에 연루돼 협박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했지만 성매매 업주는 조폭 3명을 동원해 보복하려다 자신의 또 다른 범행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성매매 사이트 구축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긴 거고 자기가 돈을 받고 사이트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영업이 안 되니까 그 반환을 요구를 해서 자기는 피해 다녔다. 근데 그놈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경찰은 구속된 4명을 상대로 성매매 이외에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산불감시원이 7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드넓은 땅 어디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마을. 공사가 한창인 주택마당 앞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포착됩니다. 바로 뒤편에 밭과 산이 자리 잡고 있어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지만 버젓이 생활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저분을 태우려고 했더니 연기가 나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안 할 거라고. 마무리하는 거라고. 지난 12일 낮에는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산림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헬기 세대와 인력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날이 이렇게 가는데 강원도 불 나는 거 보고 힘든데 불을 내가 또 여기다 불을 떼겠어. 올해만 충북에서 20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9건이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났습니다.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청주와 충주 등 도내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기존 청주, 충주에 설치된 상설교육장이 아닌 이동식 교육 형식으로 제천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이우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달 2일 제천 노인회관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충북에서 처음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성과에 따라 향후 추가 출장 교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천 단양 지역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충주나 청주의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초기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소방지휘보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유족대책회의는 검찰과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9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충청북도의 참사 당시 제천 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용된 현직 경찰관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모 순경이 대학생 시절인 5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측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체포된 26살 최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해 말리려고 만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흉기를 직접 챙겨가고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외교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유엔과 외교 등을 알리고 안전보장이사회 모의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외교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과수 꽃가루 은행을 운영합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배와 사과, 복숭아 등의 꽃을 꽃봉오리 상태로 채취해 가져오면 인공 수분이 가능하도록 꽃가루를 추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수분을 할 경우 이상 기온에 따른 불안정과 기형 과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양에서도 시내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단양구는 올해 상반기 단양읍과 매포읍 등 20곳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GPS로 운행 중인 버스의 위치를 파악해 도착 예정 시간과 운행 노선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